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딩로드 오동협입니다. 신종엽 이사입니다. 신 이사님이 중개하시고 설계, 시공까지 PM을 맡아서 진행하는 건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단계죠? 촬영 끝나고 오늘 시공 계약하러 갑니다.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고 강남대로 바로 뒷이면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것들 요약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려고 나오셨잖아요. 위치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위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지역입니다. 네. 신노은역에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네, 들어오면 되는 위치에 있고요. 주변은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근생상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이 48억, 대지가 그렇죠. 50평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기 전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중개를 할 때 멸실하고 신축할 때 이슈 사항이나 정말 실무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찐 정보네요. 맞습니다. 실제 꼭 필요한 찐 정보. 네. 계약 전 단계에서는 매도자분이 고령으로 자산 정리 목적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었고 다주택자셨어요. 현재 이 매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다주택자시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케이스. 그래서 매수자분은 대출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진행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아무래도 강남 서초 쪽으로 물건을 검토하시다 보면은 처음 매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령이신 분이죠.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매도하실 때 어려운 케이스들이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근데 이분은 대화가 됐어요?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네, 설득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거래를 많이 안 네.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명도까지, 용도 변경을 하려면 명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서 작업을 했던 물건인데 금액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 최초에는 45억, 46억부터 시작해서 명도 이런 게 끼다 보니까 55억까지도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는 8억에 클로징했던 물건이고요. 매수자분은 사옥 목적으로 검토를 하신 분이시고요. 뷰티 아카데미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고, 지금도 9호선 라인에 있으시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딱 적당하셨죠. 그 다음에 에쿼티 자체도 일단 대출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8억 중에 43억 대출 받으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매수자분의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물건에 꽂히셨어요. 이 조건만 다듬어지면은 계약을 하겠다라는 상황이셔서 결과적으로는 48억에 계약을 했고, 급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매도자분이 고령이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희가 매수자분이 최대한 맞춰주겠다 계약을 진행해서 아직 리모델링 할지 신축할지 결정을 못 하셨어요. 명도를 예민해 하시니까 내부 답사도 못 하게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가봤을 때는 층고가 너무 낮아서 신축 쪽으로 결정을 했던 물건입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뭐 명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있었던 일들이 좀 있지 않나요? 용도 변경을 검토를 하시면은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물어보시죠.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은 금액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25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용도 변경 접수만 해주는 거는 250만 원이면 되고요. 인접 대지에 유리창이 있을 때는 방화창으로 바꿔야 되고, 방화창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방화창은 거의 100% 주문 제작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당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나중에 부실 건축물인데 네. 용도 변경하면서 그렇게 허튼 돈을 쓰는 게 아깝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답사 후에 신축으로 결정된 거라서 용도 변경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을 했었어야 됐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인접 대지 경계선에 유리창이 보니까 10개 이상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1000만 원이 넘네. 네, 견적을 받았었고, 이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예. 쓸데없는 비용.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매도자를 설득하려고 했고요. 철거까지 협조를 해주시면 안 되시냐라고 했는데, 고령이신 분들이 특히 그러신 거 있으세요? 나 돈도 덜 받았는데 무슨 내금을 부시냐. 니도 자금 못 치르면 어떡하냐. 자금 못 치르면 계약금 포기하겠다. 이런 것도 써드리겠다라고. 네, 다 했는데 일단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관련 부서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철거할 거다. 철거업체, 신축 설계업체 모든 계약서를 다 제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맞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협의를 좀 잘 봤던 케이스고요. 저희는 잔금을 치르고 바로 해체 공사를 시작해야지 대출도 43억 받는데, 하루에 이자만 60만 원이에요.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신 깨기 직전까지만 좀 허락을 해달라. 비계 설치 다 하고 내부 잭 서포트 설치 다 하고 바로 잔금 치르고 해체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다행히
오케이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용도 변경하실 때 주의하실 게 가끔 지하실에 대피소를 설치하라고 나와요. 지하 대피소 이게 가장 문제였었어요. 저희가 뭐 지하 대피소라고 하면은 보통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뀌려면은 지하실에 뭐 불 났을 때나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원래 계단이 아니라 다른 비상 비상계단이 탈출구를 있어야죠. 예.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저희가 도저히 다른 쪽으로 뺄 상황이 아니라서 그럼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라. 그럼 계단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은 이건 대수선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저희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수선 계단을 설치하면서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이것 또한 저희는 철거할 거다. 철거 신축 계약서 똑같이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무관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웬만하는 강남 서초는 전부 다 빡빡한 주무관들을 만나실 겁니다.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책임은 그 주무관에게 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공기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양쪽 다 이해합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 네. 예. 그렇게 용도 변경 진행하면서 이런 보안 뜰 때쯤에 철거업체도 비딩을 시작해야죠. 철거를 할 거니까 그때 견적을 받아봤었을 때 견적도 이게 또 다양하잖아요. 그쵸. 여러 군데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한 4-5군데 받았는데요. 비용이 연면적 한 150평 내외로 철거하는데 5,500부터 한 1억 1천만 원 사이. 편차가 크네요. 네, 너무 큽니다. 너무 적은 것들은 그 다음에 비딩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지하층 철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철거할 때 토목공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후 비용은 뭐 별도다라고 그 비용이 한 1,000에서 2,000 정도 더 추가될 거기 때문에 비용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처음 철거하신 분들은 작게 적혀 있는 지하층 철거까지 포함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놓치시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한테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업체를 선정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1억 1천은 너무 비싸고 7천 내외로 해서 지하층 철거까지 다 잘했어요. 해주는 것으로 맞아요. 했고 여기서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철거 계약서에는 모든 게 감리 비용 별도입니다. 감리 비용이 좀 비쌉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게 이 감리 비용 얼마 줬죠? 700만 원. 하루에 170만 원 꼴이네요. 네, 맞아요. 거기서 공사 기간이 추가된다 가면 보통 1일당 150에서 200 사이 추가 비용 붙고요. 저희는 잘 부탁드려서 3일 정도 서비스는 받았고 네, 총 13일 이내에 철거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철거업체 또 선정하실 때는 소통 잘하는 곳, 그 다음에 주무관하고 소통을 잘 하는 곳, 해체 심의 열리는 그 기간 잘 체크해서 서류 문제 없이 잘 접수할 수 있는 곳. 해체 경험이 많은 맞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네.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리면요. 철거하실 때 감리 비용이 하루 추가할 때마다 뭐 100몇십만 원씩 되잖아요. 고압선이 있으면 그냥 고압선 방호복을 바로 씌우세요. 보통 시공할 때 고압선은 방화복을 씌우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철거할 때 주무관분이 좀 빡빡하셔서 철거 때부터 또 방호복을 씌우라고 해서 한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고압선은 한전에서만 받아주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온 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동안 공기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루하루 이자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고압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한전에 나와서 가면은 전선에 그냥 따뜻한 옷 같은 거 하나 씌워요. 끝이에요, 그게. 그 설치 비용이 4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해서 철거까지 준비를 해놓고 잔금을 치렀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잔금 치르고 이제 명의 변경 계약서나 이런 것들 해서 명의 변경되는 대로 바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해체 착공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 끝나고 철거 알아볼 때 동안 잠깐만요. 일단은 철거 공사가 딱 들어간 시점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나중에 철거 공사 중 또는 시공사 선정에서 있었던 얘기는 다음 편에 그러겠습니다. 신종립사가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경험하고 진행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가감없이 알려드리는 거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편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2편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